아버님 같은 사람, 애매하게 봉변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응변한 거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어 그리 했어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고 하얼빈을 떠나서 한반도에 와야 되는데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조금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새도 뭐 중국 사람 그렇겠지만은 어, 돈을 몇 푼 받고 안전한 곳으로 해서 남쪽으로 태워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할머니가 어, 할머니까지 합하면 80세 되는 할머니와 아이들 다섯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다섯, 할머니 하니까 여덟 명이 대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족이 움직이는데 이 뭐 도망간 거는 것도 배 한 대 하지 않고 갈라서 몇 대 해서 이제 오니까 중국 돈을 거기는 쓸 수가 있지요. 거기에서 또 중국 돈 쓰고 나면 중국 돈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 평양에 와서 돈이 하나도 없죠. 돈이 나만 없는 것이 하고 다른 사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두만강을 이제 야매 배를 돈을 몇 푼 주고 타가지고 이 우리 여덟 명이 두만강 건너왔습니다. 두만강 건너와서 피난민 수용소가 북한에 여러 군데 있었어요. 배는 많이 고프고 그래서 평양에 도착했는데 평양에 그 큰 식구가 도착하고 나니까 어디 사회주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그 그때 제일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련 사람들이었어요. 평양에 제가 1946년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 소련 사람이 총을 메고 해서 어린아이로서 음, 상당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려가니까 우선 가옥이 있어야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이 적산 가옥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살고 그다음 팽개치고 가버린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건 뭐 전부 사람 살기에 굉장히 부족한 그뭐 리모델을 해야 될 만큼 그 적산 가옥이라 그랬고 적산 가옥에 우리가 여덟 식구가 되니까 적산 가옥도 큰 집을 하나 줍디다. 아마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공산주의의 정부랄까 그런 데서 돌봐준 것 같아요. 평양에서 2년 사는데 밥은 쌀밥은 하나도 못 먹고 보리밥도 없고 내가 12개월 동안 먹고 사는 거는 말이 먹는 비지를 아침마다 만드는 비지를 구입하러 가니까 비지 파는 사람들이 말을 몇 마리나 키우느냐 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비지만 먹고 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러고 소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는 46년인지 7년인지 모르겠는데 45년에도 왔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그 기득권이랄까 이런 걸 행사했는 이유가 얄타 회담에서 얄타는 45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나치를 타도하는 그런 군사 대열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원하면서 이제 극동 문제는 소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얄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평양에 갈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은 거예요. 조약에는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46년부터 소련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건 결국은 소련이 얼지 않은 그 부동항을 갈망하는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 적산가옥에 들어가는데 추워서 좋은 춥습니까 평양이. 그리고 땔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4살 위인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그래 둘이서 땔감을 길에서 쭉쭉 고 그러는데 평양에 동평양이라는 곳에 경마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경마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동평양에 경마당이 있는데 경마당에 이 활주를 경계하는 곳에마다 나무로서 땅에 박아서 경계를 했어요. 그래 그 나무가 겨울에 한 2년, 1년만 지내도 땅 밑에 들어가는 거는 썩지 않지만 땅 위에 나와 있는 건 다 썩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 목적이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 도끼 가지고 잘라가지고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이제 저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담배 많은 기기가 변변차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담배를 우리 손 가지고 말아가지고 수고비를 우리가 받아서 생활에 호텔 쓰고 했는 기억은 납니다. 소련군들이 밤만 되면 창문에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담배를 달라고 그래요. 담배를 우리한테 보이면서 그래 담배를 같이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죠. 평양에는 그렇게 와서 살았는데 또 우리는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어, 그 학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인민은 없었는데 인민학교가 있었어요. 여기 인민학교라고 또 명명했고 불렀어요. 거기 가자마자는 나이가 어렸어요. 6살 때 갔으니까. 6살, 7살 때쯤 내가 인민학교에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갔죠. 그 들어가니까 뭐 전부 하루 종일 노래예요. 장백상 줄기줄기 그 노래예요. 김일성 수령의 노래라고 그러던데 그 노래를 3절인가 4절까지 졸졸 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김일성 신격화 우상화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인민학교에 조학교에 어린애까지 합해서 그 이념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라고는
평양에서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보니까 중국에서 다 습득했는 지식이 다시 나오지요. 수학 그거 그렇고. 그래서 월반을 또 했지요.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올라갔죠. 남쪽에 와서 학년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 소학교 1학년에 대구에서 또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고 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나라에 했어요. 그러니 그 내용은 채색된 이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럭저럭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배도 고프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대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버님 혼자 그때 38세인가 이렇게 됐어요. 아- 아주 젊었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혼자 우리는 놔두고 남쪽에 혼자 살 수 있는가 보러 내려갔다가 또 며칠 만에 돌아오는 기억이 그래도 안 만났으면 이산가족이 그런 식으로 이산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평양을 떠났어. 평양을 떠나니까 38선이 있지요. 38선이 생겼을 때 제가, 제가 거기에 떠났죠. 그러니까 38선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공이 그 지역을 지켰어요. 그게 뭐 포츠담 회담이 어떻게 되었고 얄타는 어떻게 되었고 그걸 떠나서 제가 보는 소련군과 미군이 잠벌을 건너올 때는 두 군이 다 잠벌을 지켰어요. 세 군에는 지켰어요. 인민군, 인민군도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예, 우리 세 군데 허락을 맡아야지 잠벌을 건너갈 수 있는데, 인민군은 우리 식구가 이리 많고 하니까, 어, 먹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고, 살려달라. 아니면 보내달라. 그래서 허락을, 어, 받았지. 미국하고 소련한테 받고, 어, 미 남쪽에는 몰래, 어, 근데 위험했지만은 몰래, 어, 8식구를 건너갔습니다. 개성에 오니까 개성에는 이남인 수용소도 있고, 동원데도 많습니다. 비남인 수용소에 개성에 있을 때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수용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기차 위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대부분 뭐 덥고 하니까 이 기차 위에 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응. 난 약해가지고 기차 위에 못 올라갔죠. 그래서 못 올라가서 살았지만은 기차 위에 올라가는 사람 대부분 죽었어요. 왜냐하면 기차가 가는데 구를 지나갈 때 그 기차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없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때 기차에 저도 올라갔으면 저도 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비남은 수용소, 꼼보병 걸리는, 그걸 무슨 뭐라 병이라고 그래요. 그 병도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긁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 오는데 나가서 찬비를 맞으면서 옷 벗어버리고 찬비를 맞으면서 가려움증을 이기는 그런 연습도 하고 또 그런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있어야지. 아편 중독은 중국 사람들이 했고 그 피해는 중국 사람들이 받지, 어, 우리 동족들은 아편 중독자가 없었어요. 그래, 그런 건 우리가,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가난하고 하지만은, 음식을 동량하면서 사, 살지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니까 배가 고파도 참고 그렇게 지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 아무튼 어, 기차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이래가지고 대구로 왔지요. 대구로 왔는데 대구 와 보니까 과거에 청도에 우리 고향인데 청도에 뭐 땅도 좀 있었다 그러나 아버님이 어, 그랬는데 그거 다 없어졌고 사람들 다 헤어져가 나가버리고 청도에 친척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정착해가지고 살기 시작했지요. 그래, 대구에서 살면서 제가 8살 때 국민학교 1학년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을 중국사하고 평양사하고 대구사하고 세 나라에서 국민학교 기초 실력을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국민학교 이후에 공부는 잘했지요. 기초 실력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구에 떨어지지 말자 한 1년 6.25가 났어요. 그런 전쟁 경험도 대단하죠. 죽을 뻔해 몇 번이나 했고 그 가창면이라고 하는 경상도에 그 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런 곳에 비난 가서 공격 때문에 그 불도 못 피우고 그래서 대구에 와서는 주로 강에 돌이 많은 강에 가서 미숫가루를 많이 장만해가지고 며칠이나 먹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대구 정착해가지고 우리가 이북에서 왔지 않아요? 평양에서 한 2년 있다 만주에서도 살았지만 그래 제 아버지께서 어,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오해인지 뭐 진짜인지는 몰라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맞을 매는 다 맞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지. 그래서 제가 어린 소학교 다닐 때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우리 아버지는 못 데리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백이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백이 있으면은 제보된 사람을 석방해가지고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백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은 그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은 연설을 잘해야 돼. 연설을 잘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크고 좋아야 돼. 그래서 목소리 연습하는 웅변 연구소에 제가 다니고
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죠. 웅변 대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웅변해야지 성공하니까. 그래서 웅변 참 잘하는 사람들, 조재천 같은, 신익희 같은, 조병옥 같은 사람, 말 잘했어요. 그-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어, 국회의원이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니까, 음, 그런 사람 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웅변한 거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어. 그래 했어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버님 같은 사람, 애매하게 봉변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 우리, 우리 집안을 포함해서 어,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웅변이 지금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일심폭탄이 원자폭탄보다 강하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가 일심폭탄으로 한 마음으로 대하면은 원자력 그보다도 더 무서운 걸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문건을 중학교 1학년에 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전국적으로 50몇 명 나왔는 것 중에 제가 2등을 했어요. 1등 얻어서 대학생이 했고, 그런 생각이 나죠. 웅변대회는 많이 나갔습니다. 저 별명이 웅변왕이라고 벽에도 어, 벽에 낙서에 웅변왕 박한식 그라고 쓴 거를 그런 걸 보는 낙으로 삼고 웅변을 열심히 했지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웅변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웅변 그만했습니다. 대회 나가지 않고 그만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영웅변, 국말, 우리말 웅변 둘 다 하기를 제가 원했죠. 그래서 영어 웅변 대회도 나가고 우리말 웅변 대회도 나가고 웅변 대회 제가 부상으로 돈도 몇 번 주고 무슨 만년필도 주고 책도 주고 뭐 그랬던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부상이 생기면 더구나 현금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도 한 푼 집에 쓰지 않고 제가 쓰지 않고 신문사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 그 고아원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주라고 그러면서 전액을 다 주었죠. 그래 그런 게 있고 중학교 때는 제가 아주 재밌는 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주니어 레드크로스 청소년 적십자 단을 조직해서 그게 단장으로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선물들이 쏟아지는데 미국에서 오는 선물 뭐, 학용품 같은 선물이지요. 그 선물이 오면은 제가 그걸 분배를 하는데 사적인 건 없애고 아주 공정하게 분배를 했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고 했습니다. 그 정순 적시죠. 그 1957년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주니어 레드크로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국제 무슨 하령회인데 여름에 일본서 하는데 미국에서도 오고 우리 한국에서 10명이 가고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여자 다섯은 전부 서울 사람이고 남자 다섯 중에 넷이 서울 사람. 저 혼자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왜 서울 사람이 됐냐면, 영어, 서울에 살지 않은 사람이 영어를 별로 못해요. 그래. 그래서 영어 시험 치는데, 제가 또 거기에도 선정이 돼서, 그래서 남북 학생들이 10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인솔 해가지고, 갔는 분이 서영훈 선생이 적십자사 청소년 부장 계시면서 인솔회가 갔다. 그래서 서영훈 선생과 저는 그때부터 인연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깊은 언제 단시간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한국의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아무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는 예가 한국의 서영훈 선생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일입니다.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났어요. 이을기라고 하는 수학 선생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서울의 대학교에 교수까지 하다가 6.25 때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선생 잘 가르쳤어요. 그래, 한 번은 수학 시험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100점을 맞는데, 못 맞았어요. 왜 못 맞았냐? 어림청량을 하는데, 어림청량, 교장 선생의 신장이 얼마나 하는 걸 어림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장 신장이 얼마나 알 수가 있지. 저는 급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급장은 돌아서 학생들을 보고 있지 교장 선생을 보고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건 뭐 칠판을 보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건 말이 되지만은 어, 내가 잘 보지도 못한 어, 그 교장 선생이 신청을 하라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0점 못 맞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 선생 시간에 불만 이열기 선생님한테 불만을 했어요. 이런 시험은 시험 문제가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선생님, 저 키가 얼마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 오차 한개 내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그렇게 자기 평생 선생질을 했지만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제가 말도 잘못했죠. 그래서 어, 때리기 시작하는데 뭐 감당을 못하게 제가 두들 맞고 그랬습니다. 그 내가 선생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지금. 그래도 그때는 그 혈기가 있었는데, 선생님, 내키 알아보세요. 그 오차 한개 내에서 선생님 알아내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구석에 학생한테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이 저를 굉장히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몸도 약하고 하지만 몸이 크고 더 건강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누구냐? 그 이름이 김태원이에요. 제가 급장이고 김태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김태원이 누구냐 하면은 고아예요. 대구 남산학교에 남산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때
김태훈이가 고아원에서 살면서 학교 같이 다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고아 학생이 저, 제 베스트 프렌드였죠. 매일 출퇴근 집에서 오고 할 때 매일 같이 오고 같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지만 군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들어가서 북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그 이북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사인 그런 환영을 받고 잘 살던 집에서 있던 학생인데 이 태원이가 자기 집을 그리면서 군대에 있을 때 있으면서 북으로 가다가 총살을 당했다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그래 친구가 살아있으면 지금 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임태문.